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while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while문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횟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구문이 while문이었습니다. 두 while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while문과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do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라는 예약어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실행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복 수행할 문장들이 쭉 먼저 실행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끝나게 되면 while문이 보이실 거예요. 이 while 예약어에 있는 이 조건식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hile문과 다른 점은 조건을 나중에 확인을 하고 먼저 수행 문장들을 동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이 보시는 것처럼 true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어서 반복을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 false인 경우 결과가 false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복문은 종료가 되는 구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흐름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왼쪽에는 흐름도, 오른쪽에는 샘플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실행 문장이 먼저 시행이 되죠. 자, while문은 반대됐었습니다. 그렇죠? 두 while문은 while문에 반대되는 동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실행 문장들을 먼저 실행을 하죠. 자, 오른쪽에 있는 코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행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변수, 넘버가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 do라는 예약어를 만나서 console.log 출력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콘솔에는 지금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먼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복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를 먼저 출력을 하죠. 자, 이전 횟수에서 넘버의 숫자를 1을 먼저 더했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2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자, 넘버에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넘버가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상 없이 다시 한 번 더 출력을 하죠. 그리고 숫자가 1이 더 증가를 하게 됐을 때 조건을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반복문의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이 샘플 코드를 가지고 구현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VS 코드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10차시 언더바 예제.html 느낌표 엔터 스크립트 생성해 주실게요. 자, 저희는 이제 반복문 두 번째 do while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do while문 구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do while문의 구조. do라는 예약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다음 이 안에 실행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조건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while 주시고 조건식 이 구조가 do while문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구조는 주석 처리해서 참고로 놔두시고요. 자, let num이라는 변수에 먼저 1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do 중괄호 열어주시고 먼저 로그로 출력을 할게요. 자, num을 출력을 해주시고 넘버에 플러스 1을 더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while 구문을 만드셔서 넘버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반복해 라고 하는 조건식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실행을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가 띄워졌고요. 개발자 도구 확인하신 다음에
자, 1, 2, 3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흐름도와 같이 확인을 했었죠. 먼저 실행을 하고 증가하고 조건식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와서 출력하고 증가되고 체크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 빠져나오는 구문이 do while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은 초기화, 조건식, 작업 후 처리 이 세 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 반복문, 즉 포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명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구문이에요. 명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 안에서 바로 초기화를 하고 몇 번 반복 수행을 할 것인지를 여기 이 조건식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한 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횟수에 대한 값까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요소에 1씩 혹은 마이너스 1씩 이런 증감식을 통해서 증가되도록 하는 구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되는 이제 방식은 저희가 이 다음 흐름도를 보면서 예제 코드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도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초기화라고 하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let i는 1 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로 수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식을 확인을 하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i가 3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실행 문장을 동작하네요. 그쵸? 즉 아래에 있는 콘솔 로그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 세 번째. 자, 그 다음 흐름도를 다시 보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i를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증감 연산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 번째 요소가 네 번째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다시 초기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즉 두 번째로 실행했던 조건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출력하고 증가하고 조건식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출력하는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기화, 두 번째 조건식 확인, 세 번째 출력, 네 번째 증가, 그 다음 다시 조건식을 확인해서 출력, 다시 증가, 조건식 확인, 출력, 증가하고 나서는 더 이상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종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이 부분도 저희가 코드로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코드는 주석 처리. 잠시만요. 네. 주석 처리 해주시고 반복문 세 번째 포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도 먼저 구조를 정의를 하고 나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포문은 항상 포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이 소괄호 안에 먼저 세미콜론을 먼저 두 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초기화. 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식. 그 다음 작업 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당연히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할 실행 문장이 정의가 되면 되겠죠. 네. 자, 이것이 바로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 정해주시고, 자, 먼저 초기화해야죠. 자, 이 반복문 안에서 사용할 변수를 초기화한다 라고 봐주시고 let i는 1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는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1부터 3까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라고 하는 조건식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 로그 하시고요. I 출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만 실행하게 되면 무한 반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i라고 하는 변수에 1씩 증가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졌고, 저희 브라우저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 1부터 3까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순서는 아까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i가 먼저 1로 초기화되고요. 그 다음 조건식을 확인을 하고 1번, 2번, 그 다음 실행 문장 아래 3번,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증가되는 게 4번. 자, 다시 초기화로 가지 않고요. 조건식을 확인합니다. 5번, 그 다음 실행 6번, 그 다음 증가 7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코드를 봐도 이해하는 게 조금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전체 주석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변수를 작성해 주시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output이라고 하는 이름을 작성할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하나씩 작성을 해보죠. 자, let i는 1이라고 했죠. 그럼 현재 i의 값은 1인 것이고, 그 다음 i가 1이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true. 그럼 결과는 뭐예요? 아웃풋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i는 무엇을 만나요? i++ 증감식을 만나죠. 자, 그래서 i는 2가 된 상태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3이기 때문에 아웃풋은 2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 i는 3이 됐네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작지는 않지만 같죠. 그러면 결과는 true, 아웃풋은 3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i가 이제 4가 됐네요. 자, 4가 됐어요. 3보다 같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그렇죠? 결과는 false겠죠. 그러면 더 이상 아웃풋은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노트나 뭐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변수의 현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식이 있으면 그 조건식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지금은 이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개의 컬럼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좀 더 복잡하면 컬럼이 좀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근데 좀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확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이 포문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혹은 다른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해를 할 때 손으로 머릿속으로 잘 연상이 안 되면 손으로 작성해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이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법을 손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사실 이제 디버깅이죠. 디버깅. 디버깅. 즉 코드가 동작하는 순서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으로 이제 디버깅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용하는 이 개발 환경 도구에서 디버깅 기능을 활용하시면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코딩 방법으로 여러분들 코드 이해하시는데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포문을 이용해서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0부터 1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구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넘어가서요. 작성되어 있는 이 구문은 잠깐 추적 처리해 주시고 아래쪽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갈게요. 저희 100부터 1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반복문을 만드실 때, 포문을 만드실 때 초기화해야 할 값은 1이 아닌 100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까지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i가 몇보다 클 때까지 정의를 해주면 좋을까요? 자, 1보다 큰 경우에만 실행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2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혹은 0보다 큰 경우에 반복을 해라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작업 후 처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i를 위에서는 플러스 증가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죠. 자, 반대로 감소가 돼야 됩니다. 100부터 1까지 감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i에는 1을 마이너스 해주는 연산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괄호 열어주시고 그 다음 로그 i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100부터 쭉 내려가서 1까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확인이 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예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while문, doWhile문, 포문 세 가지 반복문에 대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continue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브레이크문은 이제 저희 반복문을 수행할 때에 특정 조건이 만족을 하면 바로 반복문을 종료시켜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continue문은 빠져나오기보다는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구문이 continue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의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즉 10번을 반복하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조건문이 하나가 있는데 조건식을 보니 짝수를 판단하는 조건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인지를 판단을 하고 continue문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continue문을 만나게 되면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이 콘솔 로그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 아래로 바로 수행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이 i의 값을 증가시키고 조건식 확인하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짝수가 아닌 홀수가 된다면 이 if문을 빠져나와서 그때 이제 콘솔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 홀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 조건문 자체를 홀수를 판단하는 구문으로 만들어서 조건으로 만들어서 콘솔 로그를 출력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간단한 코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실 복잡한 코드인 경우에는 이 조건문을 만들고 또 아래쪽에 수행해야 되는 동작 구문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시게 될 거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아래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또 바로 넘어가서 동작되도록 만드는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구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컨티뉴나 브레이크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로직을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 건데 이 안에서 3, 6, 9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출력하는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VS 코드로 넘어오셔서 자, continue 문이라고 할게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게 하는 구문이 continue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제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 조건은 3, 6, 9를 제외한 숫자만 출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복문 먼저, 포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let i는 제가 이제 예제에서 지금 출력을 조금 예제를 잘못 넣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맞춰서 넣어 볼게요. 1부터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 10까지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혹은 1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1씩 증가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이 반복문 안에 조건식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 i가 3인 경우 자, 그리고 또는 6인 경우도 판단해야 되니까 5와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6인 경우 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i가 9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continue 라는 구문을 이용하시게 되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숫자들은 log i 정해주시면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저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열려 있으시죠? 바로 한번 띄워서 확인을 해보면요. 1, 2, 4, 5, 7, 8, 10 네, 순차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369를 제외하고 숫자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 continue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tinue문과 break문은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특정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이 반복문을 제어해야 되는 경우 즉 방금처럼 저희가 3, 6, 9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출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5라는 숫자를 만났을 때 프로그램을 바로 강제적으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실행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죠. 반복하는 이 동작 내에서 이 컨티뉴문과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실행돼야 되는 코드들을 건너뛰게 되거나 실행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만듦으로써 코드의 가독성과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게 되면은 언제 컨티뉴문을 쓰고 언제 브레이크문을 써야 되는지 조금 더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이걸 언제 써야 되는지가 감이 와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띵 하고 끝나게 되면 절대 감을 잡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많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습 문제 같이 한번 구현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홀수, 짝수의 합을 이제 구하고 그 숫자들을 출력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VS 코드 열어주시고 10차시 언더바 실습.html 열어주실게요. 자, 실습 문제 먼저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 홀수, 짝수의 합과 숫자들이 각각 출력되도록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홀수, 짝수의 합을 저장해줄 변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콘솔에 출력된 결과처럼 숫자들을 나열해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구현을 하려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들을 변수에 누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들을 먼저 하나씩 정의를 해줄게요. 자, 먼저 even sum 짝수의 합이고요. odd sum 홀수의 합입니다. 그리고 even num 언더바 num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문자일로 정의를 해주시고 odd 언더바 num 문자일로 정의해 주실게요. 네, 이 표기법을 조금 변경합시다. 언더바 지우시고 n을 대문자로 쓸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짝수의 합, 홀수의 합, 짝수 숫자, 그리고 홀수 숫자. 네,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 먼저 1부터 2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먼저 구현해 볼게요. 자, 저희 배웠던 폼은 만들어 주시고요. 자, let i는 1부터 20까지니까 21보다 작을 때까지 혹은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안쪽에서 조건문을 만들어 줘야죠. 자, 짝수 홀수를 판단을 해야 하니 자, 조건문을 if, else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i를 2로 나눴을 때 저는 짝수 기준을 먼저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래서 만약 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머지가 0이라면 이런 조건을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짝수 숫자를 쭉 나열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만든 것이 바로 even num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 자, even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플러스는 i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맞춰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짝수의 합이 필요하죠. 자, even num은 숫자를 이제 나열해서 출력하기 위한 변수인 거고 실질적인 합, 숫자의 합 더한 결과를 저장해 주는 건 even sum입니다. 그래서 even sum이라는 변수에도 플러스는 i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실습을 했었어요. 그쵸? sum이라는 변수 만들어서 누적된 결과 막 출력을 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쵸? 그리고 else는 위에 만든 로직과 똑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odd num 플러스는 i, odd sum 플러스는 i.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는 한 번만 출력하면 되죠. 자, 우리가 만약 이 반복문 안에 even sum과 even num을 넣으시게 되면 계속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이 다 끝난 뒤
결과는 딱 한 번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문자열과 변수를 좀 융합해서 보여줘야 하니 템플릿 문자열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중괄호 정해주시고 의합 달러 중괄호. 자, 그럼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숫자들을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even num 정해주시고 even sum을 마지막에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한 줄을 복사하셔서요, even을 odd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Open with Live Server 개발자 도구 열어주시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제 보여드렸던 결과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시면 2, 4, 6, 80 짝수 숫자들이 나오면서 합이 110이 나왔고요. 홀수는 1, 3, 5, 7 쭉쭉쭉 해서 100 더한 결과가 100이 나왔어요. 자, 결과는 아마 동일하게 나오시긴 했을 건데, 자, 나열된 숫자를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희의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너무 딱딱 붙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공백을 넣어주려면 약간의 그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even nu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even num 플러스는 i,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i를 그냥 계속해서 더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어서 문자열로 계속 그냥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들려면 단순히 i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백을 하나 넣어주면 좋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네, 공백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odd도 마찬가지로 공백을 더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실습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두알문, 포문, 그리고 컨티뉴에 배웠습니다. 두알문은 1회 동작을 먼저 하죠. 동작하고 조건을 확인해서 참인 경우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 반복 수행을 하는 것이 두알문입니다. 그래서 while문과 동일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포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 조건식, 작업 후 처리를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두를 정의를 하고 나서 실행되는 것이 반복 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뭐 꼭 무조건 정해져 있을 때라는 건 아니지만 정해져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컨티뉴문은 우리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부분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게 하는 구문이 컨티뉴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 반복문은 모두 학습을 완료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반복문들을 하나씩 복습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